안녕하세요.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?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변호사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난주에 녹음할 때는 할 얘기가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이번 주에 사건 생각하고 이래저래 상담하고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 막상 또 할 말이 많지 않은 느낌이네요. 그렇지만 또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10분, 20분 수다를 떨 것 같은데 이번 주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변호사를 고르는 법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변호사,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. 변호사를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. 변호사를 못 믿으면 안 됩니다. 그러면 결국 사건이 안 좋게 끝나요. 변호사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보가 많아야 합니다. 근데 그 정보는 대부분 의뢰인분을 통해서 얻겠죠. 특히 저같이 이혼 소송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결국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의뢰인분 통해서 밖에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의뢰인분이 해주시는 말씀 혹은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글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거든요. 저한테는 모든 걸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. 제가 사건을 한번 맡은 이상 의뢰인분을 판단하지 않죠.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선생님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아이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제가 좀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법원 판결 날 때까지 그냥 양육비 안 줘도 되지 않느냐. 왜 엄마가 알아서 애 키운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양육비 안 주는 것도 압박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곤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.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유리하다고도 할 수 없고 실제 그 양육비 몇 달치 아껴가지고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판사님한테 밉보일 가능성이 더 크고 그래서 제가 양육비는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지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튼 뭐 안 주신다고 해도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저는 충분히 유리한 불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본인 판단에 따라서 양육비를 주시는 거니까 더 이상 가타부타 말은 안 하죠. 그것에 대해서 제가 비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. 형사사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지 제가 의뢰인분을 꾸짖거나 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. 정말 인간적으로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.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도 있는 그대로 제가 듣고 그 안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죠. 그러라고 변호사 선임하는 거니까요.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최대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눕니다. 제가 그걸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의도하고 대화를 나눈다기보다는 제 성격이 원래 좀 직설적이랄까, 솔직하달까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저도 의뢰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, 그러니까 저랑 결이 맞는 분들은 저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으시고, 뭐 이렇게 사건 진행을 하죠. 근데 이제 어쨌든 변호사도 엄밀히 따지면 남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의뢰인분들을 막 대하지만 의뢰인분들은 과연 이 변호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조금 부끄러운 그런 부분, 본인이 생각할 때도 본인이 좀 찔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. 왜냐면 말씀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더 큰일이 나기 때문이에요. 자,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혼소송 시작하면 상대방이랑 제발 필요한 거 아니면 얘기하시지 말라. 필요한 게 거의 없으실 건데 뭐 아이 면접교섭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면 그거 빼고는 얘기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또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건 아니면 저희 의뢰인분이 속상해서 말을 했건 이제 그냥 다투면 뭐 그거는 어떻게 수습이 될 수도 있는데 다툰 다음에 열받아가지고
양육비를 안 보냅니다. 면접교섭 하기로 한 날짜에 면접교섭도 안 해요. 근데 그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민망하다는 이유로 얘기를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변론기를 갔는데 판사님이 아예 양육비는 잘 주고 계시고 면접교섭도 하고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당연히 큰 목소리로 아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판사님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갑자기 옆에 상대방 변호사분께서 제가 들은 거랑 다르다면서 지금 양육비가 몇 달이 밀렸고 면접교섭 하러 오라고 했는데 연락도 안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큰일 나는 겁니다. 그 순간의 인상이 판결이 내려지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. 특히 가정법원에서 아이한테 뭔가 잘못하는 것 그런 거는 보여지지 않는 게 좋죠.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. 근데 이제 제가 제발 이거는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차마 저한테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별일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방금 예를 든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해요. 뭐 별거 아니라고 툭 털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재판 끝나고 나와서 의뢰인분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겠죠. 근데 이제 아직까지 다행히 이런 경우는 저한테는 없었는데 가끔 앞사건 기다리다 보면은 보이는 풍경이기도 합니다. 이 경우에 변호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내가 사실은 상대방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양육비도 안 주고 있고 지금 몇 달 동안 애기 보러도 안 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변호사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를 하셨다면 그래도 대비를 할 수 있겠죠. 변호사가. 판사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사정 설명을 할 수 있겠죠. 그렇다고 해서 판사님 앞에서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 자극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라고는 안 하겠지만 뭐라도 할 말을 준비해서 할 수는 있겠죠. 거짓말을 하는 것과 핑계를 대는 건 조금 다른 문제니까요. 그리고 핑계도 뭐 즉흥적인 핑계가 아니라 충분히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준비해서 하는 건 또 다르고요.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제 면접교섭 같은 거 하다 보면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엄마 아빠랑 부딪힙니다. 이게 좋게 좋게 잘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또 이 면접교섭이 스트레스인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.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학원을 빠져가면서까지 또 만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가 또 아빠한테 혹은 엄마한테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받아주면 좋겠지만 이게 이혼소송 중에는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면접교섭을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고 당연하죠. 아이들 얼굴을 좀 보고 싶으니까요. 그렇다 보니까 아이한테 그래도 좀 나와라 아빠 얼굴 보고 싶다 엄마 얼굴 보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.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또 이거 니네 아빠나 엄마가 못 가게 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아이한테 또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생글생글 대하거나 그러지 않죠. 그럼 이제 또 부모인지라 잔소리가 나가죠. 이제 그렇게 되면 면접교섭 날이 좋게 흘러가지 않습니다. 아이가 돌아와서 또 얘기하겠죠. 또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서는 건수 하나 잡았다고 좋아할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이 면접교섭 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거나 뭐 잘 만났어요 라고 대충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재판 나가서 당할 수 있는 겁니다. 면접교섭 잘했나요? 라고 해서 뭐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은 뭐 이제 면접교섭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 뭐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시면 이렇게 아이들이랑 잘 지내고 있다고 어필을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그걸 받아보고 다른 얘기를 하면 면접교섭 끝나고 애가 울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거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예 언급을 안 하거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을 텐데 잘했다 별일 없었다 혹은 사진까지 막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엄마 아빠임을 어필을 했는데 이제 다른 얘기가 저쪽에서 들려오면 또 이 전략이라는 게 꼬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변호사한테는 모든 걸 다 터놓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.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.
형사소송은 또 하면 할 말이 많은데 특정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거짓말을 반복되이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해요.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본인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지라는 그 믿음도 있지만 인간적인 믿음이랄까요. 내 얘기를 정말 모든 걸 다 터놓고 내가 잘못한 것, 나한테 불리한 것까지도 변호사님 사실은 내가 배우자한테 이런 몹쓸 짓 혹은 몹쓸 소리, 뭐 욕설이 되겠죠. 까지도 했습니다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변호사가 또 어느 정도 편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렇다고 또 만만하면 안 되겠지만 변호사를 만만하게 보면 또 거짓말 하시죠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형사 소송 혹은 형사 고소했을 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변호사 고르는 법만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사실 변호사 고르는 법을 가장한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다음 주에는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